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장관님, 네. 민주노총이 쿠팡이라든지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주문한 다음 날 새벽까지 상품을 가져다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택배 노동자 가로 방지 사회적 대화에서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는 내용으로 뭐 이렇게 심야 배송 중단을 요구한 건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심야 배송이 야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또 제 질의의 취지는 뭐 야간 근로를 권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 이거 권장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주관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봅니다.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같이 부처의 고려해야 입장은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그 논의를 부처 내에서 해보지는 않은데 장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이라든지 이 지금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것이 정부, 정당, 노동계, 택배업계가 참여하는 택배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데 고용노동부도 명확한 입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게 네. 근로 환경이랑 다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주관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게 연말에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이면 지금 벌써 내일 모레면 11월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연말에 이게 만약에 전면 금지 결정이 합의안이 그렇게 도출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연말까지 저는 합의안이 도출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우리 부에서 그 새벽 배송 전면 금지에 대한 어떤 부의 입장을 정하시라면 빠르게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야간 노동 의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네, 국정과제에 이게 언제 들어갑니까?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이 택배 노동자 말고 일반적으로 심야 노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연구 영역이 들어가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게 쿠팡을 대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관님. 네. 장관님도 아까 전에 여러 이해관계가 다 있고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야간 배송 기사 중에 상당수는 교통이 혼잡이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그리고 낮은 시간 그러니까 낮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에서 새벽 배송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측면이 네, 있다. 그리고 야간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주간 일자를 찾겠다는 응답보다는 다른 야간 일자를 찾겠다는 응답률이 절반 가까이 훌쩍 더 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공노총 측은 또 과도한 제한은 일자리 축소와 수익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면 반대 의견을 저는 제시한 걸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것도 장관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근로 환경의 어떤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어쨌든 선택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부분인데 과연 이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국민들과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편의성 때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리고 이게 영세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어떤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이러한 결정들이 시장에 매우 혼선을 주고 그러니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도 이걸 잘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이걸 검토할 때 단순히 민주노총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각 이해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보도를 저도 이렇게 접했지만 댓글에는 정말 뭐 어마무시한 글들도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벽 이렇게
뭐 군인, 뭐 소방관, 뭐 경찰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럼 새벽 첫 차부터 시작해서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신문 배달이라든지 그럼 모든 새벽 노동자들을 다 멈춰 세울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네. 아무리 택배 노동자의 가로 문제는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셧다운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중 검토하십시오. 네네. 네.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 일자리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부로 변경이 됐지만 고용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계층 사다리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처한 이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뭐 돈 모아서 집 사라는 뭐 그런 염장 지르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실 분노하고 있고 교육 격차, 뭐 주거 격차 이런 격차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아니 뭐 개천에서 욕나는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욕만 쓰는 사회가 바로 지금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부들도 다 잘못해 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장관께서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청년 일자리는 장관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그리고 그래서 충분히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 취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왜 말씀드렸냐? 지금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게 500인 이하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500인 이상도 이 사업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500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이게 신청이 기회를 준다면 참여하겠다라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아마 하셨을 텐데 장관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취지에 공감하고 제가 지난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중견기업협회하고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런 제안도 있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건 꼭 해주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물론 예산에 한정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분도 되고 취지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인 이하만 해도 하지 말고 500인 이상을 해서 이 사업의 내실화를 더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우선하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 일자리, 지역 기업을 지원해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